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투표가 오는 토요일 오후 5시로 잡힌 가운데 전국의 국민의힘 시도 당사에는 탄핵 표결 동참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숙에 비어 말고 지금 당장 탄핵하라! 전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700명이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와 이름을 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힘당 당직자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즉각적인 퇴진 성명서라도 한 쪼가리 내놨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 100여 명은 침묵 시위를 열었습니다. 표결 불참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국민의힘에 항의하고 민심을 따르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평소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여당의 탄핵 거부를 비판하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소속을 지지하거든요, 그냥.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렇게 옳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표만 없고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그 이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번 토요일 날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국민의 뜻이 어떤 건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성명도 속속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하나로 결집한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참가자를 신속하게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 학생 700여 명은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모든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과 지난 표결 무산에 대해 비판하며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토요일 오후 탄핵 표결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지역 민심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남도당에는 조화가 배달되고 당 해산을 요구하는 장례식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 길게 늘어선 근조화한들. 저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시민연대의 상징, 응원봉이 초대신 불 밝힌 장례식 집회에선 국민의힘 로고가 담긴 영정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을 외면한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탄핵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도 응원과 함께 잘못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탄핵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많이 공감하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보수 정당에서 한번 탄핵이 왔었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사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각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지난 표결 불참 이후 국민의힘 전남도당에도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너무 똑바로 해라. 그거 그런 사람이 있고 너무 안타깝다. 왜 그렇게 됐냐. 지지했는데. 당사 한켠에는 근조화한이 자리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민심은 폭발하고 있고 여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외침은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안제 표결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강도 높은 항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이 마비된 가운데 그 불똥이 광주시로 튀고 있습니다. 광주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부터 내년도 광주시 중점 사업 예산까지 시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연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설정한 연말 데드라인을 철회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지 3년 7개월 만에 국방부 등과 함께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조율까지 마쳤지만 계엄의 여파로 여력이 안 된다는 연락을 총리실로부터 받은 겁니다. 민군공항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범위를 넓혔고 비상계엄 여파는 광주시 예산까지 타격을 입혔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회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노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속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는 감액 예산이 통과되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AI 2단계 사업 957억, 영재고 설립 예산 200억과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예산 24억 등 주요 사업의 추가 증액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고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역시 요구 예산의 일부만 증액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약속한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 공백 상태로 회의조차 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타 면제 절차가 확정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현재 이제 정부가 이제 공백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언제 있게 될지.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민생토론회에서 적극 검토를 지시한 상무 광천선 역시 현재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잔혹한 국가폭력에도 당당하게 맞섰던 광주는 그런 한 작가에게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Dear 한강.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장에 마침내 한강의 이름이 불립니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블루카펫 위에 선 한강.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건네받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 속 그곳, 한 작가가 나고 자란 광주에서도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5.18, 그 잔혹했던 국가폭력의 참상을, 하지만 이를 시민의 힘으로 이겨낸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린 한 작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넌 다 고맙소! 넌 다 애썼어! 자랑스럽소! 다시 한번요. 소년이 온다 속 실존 인물 문재양 열사도 인공지능 기술을 빌려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 제 혼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의 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제 혼이랍니다. 모든 것이 한강 작가 덕분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여전히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한강.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5.18의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이들은 마음껏 기뻐만 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 우리가 눈물과 피로 만들었던 이 5.18 회의도 그렇게 된 것인데 너무 마음 아프고 이제는. 그럼에도 매 작품마다 상처 입고 무너지지만 충분한 힘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려낸 한강에게 누구는 위로를 받았고 읽었을 때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이 되게 파고드는 느낌으로 그런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겁니다. 그게 제일 마음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행방불명 되면 악마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한강 작가는 광주를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가치다. 광주는. 그러니까 함께 촛불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일깨워준 한강에게 시민들은 손편지로
또 환희로 답했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험은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경험으로 옮아갔고 이제 80년 광주는 2024년 광주의 대한민국의 광주가 됐기 때문에 광주가 승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승리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시민들은 이보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시작과 끝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또 서로를 연결하는 끈이 밝고 단단해지기를 더 바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장흥을 비롯한 전남 도민들도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시상식장인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열기는 그대로 고국에 전해졌습니다. 수상자가 호명되고 시상식 장면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한강 작가의 뿌리인 장흥은 뜨거워졌습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금자탑을 쌓았다는데 안양 같은 사는 주민으로서 대단히 큰 경사고 진짜 온 마음으로 기쁨을 표출하고 싶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의 여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5.18과 4.3을 다룬 작가가 최고 문학상인 노벨상을 받는 상황. 조금이나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른 저 계엄 저것이 끝나가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30시간을 날아가 일찌감치 현지에 도착한 장흥군 축하사절단은 노벨상 시상식을 직접 지켜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희들이 장흥군에서 한강 작가를 축하해주기 위한 사절단과 그리고 한인회 그리고 한국 대사관들과 협동을 해서 도서 전시회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가진 전남도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전남의 자랑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축하와 함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장흥군이 그리고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이 문학의 도시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문학박람회 개최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 전남도는 장기적으로 국제 문학 비엔날레로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전남 문학관 건립 사업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조 간 임금 단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노사는 오늘 무기한 총파업 일주일 만에 임단협 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었던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는 내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시민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탄핵 표결에는 반드시 참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 춘천 사무실 앞.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틀 연속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라는 이 도민들의 시민들의 그 의견을 담아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사무실 문 앞까지 갔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한기로 나와라. 우리가 온다고 도민이 무서워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사퇴해라. 결국 항의 서한과 전단지를 출입문과 복도에 붙인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 유상범 의원 홍천 사무실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의 핵심이라고 자처하는 유상범 의원도 탄핵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하지 않으면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박정하 의원 사무실에 도착했던 근조 화환의 리본은 하루 만에 제거됐고 박 의원의 대학 후배들이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아달라며 붙였던 대자보도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 항의 서한을 붙였습니다.
이번 탄핵 표결에 반드시 민주주의 선택해 줄 것을 우리 원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안정화 TF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 사무실에도 항의 서한문이 붙었습니다.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이 의원의 이름을 덮었습니다. 설악권 주민의 명령이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재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 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압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에는 근조 화환이 전달되고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총겨눈 자 용서 없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의 포항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이 놓였습니다. 화환에는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 사무실 앞에 전달된 근조 화환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김정재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밖에 놓여있던 근조 화환들이 이렇게 건물 구석으로 옮겨져 문구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조 화환과 함께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스티커가 붙었던 김석기 의원의 경주 사무실 앞도 하루 만에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항상 투표를 장려하시고 그렇게 투표권의 그런 그런 걸 강조하시던 분들이 정작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지역마다 집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 대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전국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영덕에서도 마찬가지로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던 울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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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무실 앞과 울진 시내에 모인 시민들은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반대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며 내란의 공범으로 윤석열과 침몰할 것이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내일 오후 6시 영일대 수욕장 누각 앞에서 시국 집회를 열고 김정재 의원 사무실까지 규탄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농촌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4선 의원 지역구인 충북 보은군에서는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장이 펼쳐지는 읍내 한복판에서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은에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열린 겁니다. 보은군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4선에 성공한 지역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탄핵 집회를 하자고 올리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덕흠 의원님을 뽑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투표장에도 안 들어가는 거는 국민을 정말 졸로 보는 일입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좀만 지나면 저 개돼지들은 우리를 다시 뽑아줄 텐데 우리가 못하러 그 짓을 하나 하고 있는 저 행태가 너무 웃깁니다. 장을 보러 나온 시골 마을 어르신들도 혀를 차며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빨리 대통령이 손 놓고 내려와야 정답이다 이 얘기죠. 얼마나 힘들어 쳐 죽겠는데. 일부 주민들은 카페에 커피값을 대신 결제하며 집회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로 동참 못해서 죄송하다고 꼭 참여해야 되는데 대신 저희가 커피라도 사주고 간다고 카드 긁고 가시고. 국민의힘 4선 이종배 의원 지역구 충주에서도 고등학생 100여 명이 성명을 내고 탄핵을 통해 미래에 연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소년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재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충북대에서는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시국선언에 나섰고 세명대에서도 교수 49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굉장히 학교도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아주 분주한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넘어가서는 역사의 큰 어떤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예상보다 거센 비판에 여당 국회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옥천 사무실에는 누군가 박 의원을 응원한다면서 음료수와 비누를 보냈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폭발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MBC 경남이 경남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경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이번 주말 표결에 참여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MBC 경남은 지난주부터 경남의 국민의힘 의원 13명에게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단 한 명의 의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침묵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질문하기 위해 국회로 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서 입장을 듣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에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윤한옥, 정점식, 서일준 의원을 만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일단 MBC 경남 이재경 기자입니다. 탄핵 표결안 관련해서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탄핵안 표결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른 입장 없으신가요 혹시? 혹시 지난주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혹시 이번 주는 표결 참여하실 겁니까? 일단 당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김태호 의원은 이번 주말 표결 참여 뜻을 밝혔습니다. 분위기가 또 더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투표를 참여하시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아마 생각해도 될 겁니다. 진주 출신 박대출 강민국 의원과 초선인 김종양, 박상웅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번 주는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지난주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표결 참여한 이유는 그때 우리 당사에다 모였죠. 표결 참여 안 하신 이유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는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표결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내가 의총 중이니까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영두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전해달라며 인터뷰를 자처했습니다. 탄핵 대신에 제3의 길, 즉 좀 더 발전적인 길을 찾자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태스크포스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모아지는 대로 민주당에 제언을 할 테고. MBC 경남은 오늘 만나지 못한 서천호, 신성범, 윤영석, 이종욱 의원을 비롯해 내일도 경남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따라가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광주 소각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서구 서창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이 50년 동안 개발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는데 건강권까지 침해받게 됐다며 서창동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산구 원로와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오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매일 쓰레기 1,000톤을 배출한다며 대안이 없기에 소각장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동산, 삼거, 지평동 등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1월 초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과 모 출판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고발장에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행안위 전체회의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으며
80년 당시 11공수여단 계엄군으로 활동한 출판사 대표는 저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침투해 벌인 전쟁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